마이크로 비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다 업체 중에 하나고요. 라이다는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카메라와 같은 센서인데, 카메라는 2디멘셔널한 이미지를 획득을 하는 거라면 라이다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제 3차원적인 이미지 영상들을 센싱을 할 수 있는 그런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AR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그런 기술 중에 하나이고요. 센서 중에 하나이고요. 또 테슬라로 한때 떠들썩했던 그런 자율주행에 있어서도 뭐 테슬라는 비록 라이다를 안 쓰겠다고 단언을 했지만 앞으로 2디멘셔널한 그런 이미지 센서를 대체할 수 있는 3디멘셔널한 3차원 공간의 정보를 이제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센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라이다 센서가 이렇게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사용해서 사물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사물의 하나만을 보는 게 아니고 그 공간 안에 있는 어떤 리플렉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라면 거리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3디멘셔널하게 렌더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라이다 업체 중에 하나인 마이크로 비전이 월가베츠라고 그 레딧에서 한때 게임스탑으로 떠들썩했던 그 월가베츠의 새로운 타깃이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마이크로 비전은 사실 제가 투자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라이다를 개인적으로 조금 좋게 보고 있고, 또 작년과 올해를 더불어서 스펙주들이 엄청난 관심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오스터라던가 이노비즈, 뭐 루미나 같은 스펙주들을 중심으로 제가 투자를 해왔었는데, 사실은 그동안 많이 두들려 맞았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별로 좋지는 않아서 한번 정리를 하다가 며칠 전에 마이크로 비전도 라이다인 것을 알게 돼서 라이다 업체 중에 하나로서 조금 정말 소액만 투자를 했었어요. 투자를 했는데 어쩌다가 저는 모르고 했지만 얼마 안 가서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이틀 만에 뭐 수익률의 50%를 넘게 그렇게 찍어 내고 있고, 오히려 이제 코인들보다 수익률이 더 좋아지는 현상이, 기이한 현상이 이 마이크로 비전에서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인가 한번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레포트를 보니까 Another Wall Street Bets 트랩이 아닌가, 이 월가벳 게임스탑에서 한창 유명했었는데 또 하나의 타겟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토대로 이 기사를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요약만 하자면, 먼저 16%가 이때 4월 22일 기사 혹은 레포트거든요. 그래서 4월 22일이 목요일인가 그런데 이날 16%가 올랐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시 조금 떨어졌는데, 또 하지만 이 마이크로 비전입니다. MVIS 이 컴퍼니는 너무 오버밸류 돼 있다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이고요. 얘는 매출 대비 가격이 600배를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PR도 아니에요. PR도 아니고 뭐 매출 대비 가격이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수익이 안 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척도로 봤을 때도 너무 과열돼 있다는 것을 좀 간략하게나마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어쩌면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갔으니, 하지만 불확실성도 굉장히 높은 주식이기 때문에 뭐 콜옵션을 팔면은 조금 해지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 사람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프로덕트인데, 마이크로 비전의 프로덕트인데 조금 웃기게 생겼습니다. 요거를 이제 사람한테 이렇게 장착을 해서 뭐 눈으로만은 다 얻을 수 없는 그런 광학적인 데이터 외에도 뭐 좀 3차원적인 거리를 얻기 위해서 이런 거를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레이저를 이용해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 뭐 표면 렌더링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뭐 AR로 쓸 수 있는 그 하나의 뭐 예시인 것 같고요. 뭐 꼭 이런 사이보그 같은 그런 제품이 아니더라도 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뭐 자동차의 자율주행 기술이라던가 뭐 그런 데에도 많이 앞으로 쓰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은 사실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MVIS라는 티커명을 쓰고요. 16%를 4월 22일에 올랐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그 다음날 더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no significant news about the company. 별로 특별한 뉴스는 없다는 거죠. 단지 월가벳에서 무언가 굉장히 메이저 푸시가 있을 뿐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근거 없이 오르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로 비전의 뭐 가격 변동을 퍼센트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상당히 플러스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고, 이게 4월 22일 하루 동안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한때 15% 넘는 상승률을 이렇게 보이다가 나중에는 후반부에 와서는 한 5%대로 조금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15%가 올라가기 전에 샀었는데 운 좋게 이걸 뭐 제가 알고 산 건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연의 일치로 조금 빠르게 저는 들어갈 수 있어서 조금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똥손이 이런 기회는 얻기는 정말 힘든데 어쩌다 보니까 하루 이틀 만에 수익률이 50% 가까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날 더 올랐죠. 이게 4월 23일 데이터인데 4월 23일만 36%가 올랐어요. 그래서 아까 좀 보신 게 이 부분에 있었다면 지금은 하루 더 지나갔고 17.97불, 18불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레코드 하이가 한 22불 정도였던 것 같아요. 23불이네요. 23불이었으니까 아직까지는 뭐 포텐셜이 있기는 한데 이게 위로 갈지 아래로 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켓캡 같은 경우에는 2.4 빌리언 달러로 현재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높은 값은 아닌 것 같아요. 게임스탑이 5빌리언 달러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그거보다 작기 때문에 월갑에서 일종의 타겟을 될 수도 있는 그 정도의 크기는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뭐 빌리언이라는 액수 자체가 단위 자체가 사실은 한국 돈으로는 원화로 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코 작은 회사라는 뜻은 아니에요. 아닌데 요즘에 워낙 이 마켓 캐퍼시티가 너무 크다 보니까 2.84 빌리언 정도면 월가벳에서도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예, 그 인터넷을 똘똘 뭉친 커뮤니티를 통해서 마치 헤지 펀드가 가격을 조정하듯이 타겟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의 마켓캡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죠. 이게 보면은 이제 센티멘트라고 표현을 했는데 월가벳의 그런 감정적인 충동적인 뭐 감성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투자로 이 MBS는 굉장히 이번 달에 많이 올라왔다고 그러고요. 얘는 라이다 센서 말씀드렸듯이 라이다 센서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업체고 뭐 오토노머스 비클이 떡상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곽강을 받아왔다 그러고요. 하지만 이제 숏 배팅도 많이 있어갖고 이제 떨어질 것에 배팅하는 그런 숏 잔량이 한 20%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걸 숏 인터레스트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숏 인터레스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숏에 투자하는 비중이 높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숏에 베팅을 한다는 거는 공매도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가격이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너럴하게는 그렇고요. 근데 20%라는 수치는 뭐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엄청나게 과열돼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가령 게임스탑이나 AMC 같은 경우에는 뭐 게임스탑은 정말 100%가 넘는 숏 잔존량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숏 스퀴즈까지 간 거고요. 얘는 숏 스퀴즈가 과연 일어날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숏 인터레스는 20% 정도로 좀 꽤 GM이나 AMC 같은 패턴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기사에서는. 하지만 only positive momentum for MBS 마이크로 비전이죠. 그거는 이제 다른 펀더멘털 좋아서가 아니고 월스트리트 배트 월가벳의 그런 센티멘트 때문에 그런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센티멘트는 굉장히 빨리 없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라틸리티에 대한 우려를 보여줬고요. 그만큼 휘발성이 높을 수 있다는 거고 또 이 월가벳의 그런 경향들은 굉장히 이제 많이 숏 배팅에 걸려져 있는 그런 스탁들을 타겟으로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비슷한 비슷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이크로 비전의 펀더멘탈 자체는 정말 문제가 좀 크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저도 몰랐는데 신생업체가 아니고 30년이나 됐다 그러네요. 30년 동안 아직까지도 한 번도 뭐 컨빈싱 프로덕트가 없고 또 이 마켓 쉐어도 굉장히 작다 그럽니다. 미니멀 마켓 페너트레이션이라고 적혀 있죠. 그만큼 시장 진입률이 굉장히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사업적으로는 좀 성공을 못했다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이낸셜적인 면에서는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푸어하고요. 이게 30년 동안 오퍼레이션을 했는데 마이크로비전은 한 번도 프로피터블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요즘에는 뭐 워낙 이런 주식 투자가 미래를 향해서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대박이 날 거를 대비해서 미리 투자를 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넷인컴에 대해서는 저는 좀 관대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 컨벤셔널한 측면에서는 이런 곳에 이렇게 투자를 할 이유는 없지만 뭐 넷인컴이 나오고 나면 이미 너무 늦다는 거죠. 요즘 추세들은 워낙 빨리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관대하게 저는 바라보고는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2020년이 넘어갔는데 계속 마이너스죠. 양봉을 본 적이 없네요. 넷인컴은 한 번도 수익을 달성한 적이 없다. 그런 것들을 하나로 표로 보여준 것 같고요. 이제 매출은 그래도 좀 기대가 되잖아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경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손해는 나더라도 고객이 그만큼 많으면 또 고객이 증가 추세에 있으면은 좀 투자의 가능성도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봤는데 이 레브뉴도 굉장히 안 좋아요. 굉장히 정체돼 있고 30년 동안 정체돼 있죠. 그리고 이거는 all-time low에 가깝다 그럽니다. all-time low가 언제냐면 정말 이 회사가 시작된 90년대 초창기의 매출이랑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요 차이가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 차이가 없다는 거고 이게 3 밀리언 달러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뭐 정말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한국 돈으로 30억 원 정도 하나요? 매출이? 그러면 뭐 아파트 한 채 정도 팔았다. 수익도 아니죠. 팔은 게 아파트 3채 정도인데 회사원들 월급은 어떻게 주는 건지 좀 걱정스럽기는 하네요. 물론 그 전까지는 그래도 2019년, 18년 좀 그쯤에는 그래도 꽤 정점을 보여주고 나름 좀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뭐 레비뉴가 좀 올라간 건 있지만 뭐 최근에 보여준 이런 실적들은 굉장히 미비하다는 게 지금 마이크로 비전이 겪고 있는 그런 파이낸셜과 펀더멘털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뉴스이고요. 그리고 마켓캡 같은 경우에도 2 빌리언 달러인데 얘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시오 방금 보여드렸던 매출 대비 가격이 600배나 된다 그래요. 물론 이거는 조금 과장을 하긴 했겠지만 예를 들면 뭐 평균 뭐 매출 대비가 아니고 팬데믹이 있었던 그런 특수한 해에 굉장히 떨어졌던 그런 뭐 매출액 대비해서 주가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좀 과장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또 특히나 스펙주들이 많이들 경쟁 업체가 많이 신생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쉐어를 뺏긴 걸 수도 있고 뭐 생각보다 전기차의 그런 보급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빠르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약간 좀 과장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600배는 너무 심하다는 거죠. 600배의 그런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시오가 있다는 거를 좀 유념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 600배라는 수치는 조금 심각한 게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버밸류 됐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잖아요. 이게 심지어 싸게 느껴질 정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24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라이스 투 쉐어 레시오를 보면은 이 보라색이 한 593으로 600에 육박하는 그런 마이크로 비전의 프라이스 투 쉐어 레시오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주황색이 테슬라인데 24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 그래프만으로 봤을 때는 이거 정말 너무 싸게 느껴질 정도로 테슬라가 이 마이크로 비전에 대한 고평가는 좀 심각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뭐 2020년 이후에 생긴 일이기 때문에 이게 좀 일시적으로 좀 높게 보인 걸 수도 있다는 거를 좀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전체적으로는 뭐 테슬라랑 별반 다를 바가 없을지도 있지 않는가라는 반론은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마이크로 비전의 인플로이 이 종업원 수죠. 종업원 수가 2020년에 52명으로 줄었다 그래요. 이거 아무리 작은 회사라고는 하지만 52명으로 이게 증가 추세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10년 전에 113명이었던 종업원 수가 2020년에 52명으로 줄었다는 거는 뭐 글쎄요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네요. 일단은 몸집이 커져야 되잖아요. 매출도 늘어나고 종업원 수도 늘어나고 설사 이득이 안 나더라도 뭐 좀 좋아지는 방향으로 좀 그렸으면 좋았을 텐데 마이크로 비전의 그런 펀더멘털은 앞으로도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추세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생각하건데 마이크로 비전은 계속 정체되어 있고 디클라이닝 컴퍼니다. 계속 침체적인 현상을 겪는 그런 회사라는 거죠. 성장하는 회사가 아니고. 다만 이제 루머들이 조금 있어요. 이 홀로렌즈 계약이 했었다라던가 뭐 테이크오버 어쿠지션 뭐 합병이겠죠. 합병 같은 것들이 이제 루머로서 존재를 하는데 이게 실제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루머가 어떤 건지 좀 찾아보니까 이 인터백이라는 회사랑 마이크로비전 얘네들의 주가가 굉장히 올라갔다고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22 빌리언 홀로렌즈 컨트랙 이후에 굉장히 올랐다고 해요. 이게 3월 31일에 있었던 그런 뉴스 중에 하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워낙 뭐 대장주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22 빌리언 22조 홀로렌즈에 투자를 하면서 인터백 아이백이라는 컴퍼니랑 마이크로비전, 엠비스 등의 주가를 끌어올렸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루머고 어쩌면 이 뭐 합병의 타겟이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합병만 된다면 충분히 떡상의 그런 떡상의 기회는 충분히 있을 것 같지만 뭐 마이크로비전은 아마도 라이더 업체이기 때문에 라이더 센서를 아마 보급을 하게 될 거고 인터백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로 옵티컬 뭐 전기와 이제 렌즈의 그런 관련된 디바이스들을 납품을 할 거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혹시 어떻게 돼갔나 인터백도 그러면 계속 떡상을 하고 있을까 해서 찾아보니까 인터백이라는 회사는 오히려 그 마이크로 비전보다는 더 작았습니다. 그래서 165 밀리언 달러 정도의 마켓캡을 가지고 있고 뭐 한 5.5불에서 6불 정도의 가격대에서 시작을 해갖고 1년 동안을 봤을 때 한때 피크를 쳤을 때가 이게 한 8불 정도를 찍었네요. 8불 찍고 지금은 6.85로 내려왔는데 4월 달에만 봐도 이런 떡상 그래프들을 확실히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딱 3월 31일에 발표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 컨트랙이 발표가 되면서 이렇게 수직 상승을 잠깐 했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다시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는 반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패턴적으로는 마이크로비전이랑 뭐 좀 비슷하게 가는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만 마이크로비전은 좀 월가벳의 그런 숏 스퀴즈를 향한 그런 베팅이 조금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비전이 좀 더 많이 오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이 아이백 같은 경우에도 7.7%로 올랐기 때문에 뭐 그 컨트랙이 아직도 유효하다면 혹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합병설이 아직도 온고잉 하고 있다면 뭐 좀 약간의 갬블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투자를 해보면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약간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마이크로비전의 AR 그림이랑 좀 비슷하게 뭐 약간 뭐 카카로트나 베지타가 쓰는 이거 뭐라고 하죠? 무슨 스코프랑 약간 비슷하게 생겨서 이런 거를 하고 싶은 건가라는 생각 좀 들고 뭐 US 아미랑 마이크로소프트가 합작으로 뭐 하는 프로젝트라고 하다 보니까 뭐 돈은 분명히 충분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저게 뭐 제너럴하게 많이 쓰이는 그런 상품이 될지는 조금 의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랑 투자는 별개인 거죠. 사람들이 핫하고 더 좋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 그 주식은 오르게 돼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그거대로 별개로 좀 재미로 소액의 투자는 재밌지 않나 저는 좀 생각을 해봤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GM이나 AMC 같은 차트를 보면은 그렇게 패턴이 꼭 심플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걱정하는 거는. 그리고 이 타이밍이 정말 좋으면은 분명히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뭐 월가벳에 지금 굉장히 푸시를 하고 있는데 월스트리트 레딧이 사람들이 항상 시장을 앞서서 이끌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많은 경우에 오히려 이 센티멘트는 가격이 변동하면은 이제 월가벳에 반응을 하는 거지 월가벳이 베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이 기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월가벳이 가격을 정말 주도하는가 그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리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측을 하는 건 힘들고 많은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제 고점에서 물려왔고 한 50%의 손실을 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게 게임스탑 같은 경우에 한때 그렇게 피크를 왔을 때 이때를 0이라고 기준을 삼으면은 현재 가격은 생각보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저는 푹 꺼질 줄 알았는데 생각한 것보다 방어를 잘해갖고 한 50% 정도의 손실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 그래요. 피크 완전히 최악의 경우 피크에 물렸을 경우에 말이죠. 그리고 AMC 같은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완전한 정점 2월 달인가요? 2월 달에 있었던 그때 정점 대비해서 한 50% 반토막 정도 난 상태다라는 거니까 뭐 그 이전에 숏스퀴즈가 일어나기 전 대비해서는 분명히 이득을 많이 봤을 거고요. 그 이전에 산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피크 때 준 사람들은 좀 손실을 많이 볼 수도 있다. 그런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해야 된다. 그런 게 이 기사의 요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리스크를 좋아하시는 분들 저같이 리스크 러빙 인베스터는 그렇기 때문에 스펙을 하는 거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코인을 하는 거고 그냥 단순히 팽 같은 그런 안전적인 것도 좋은데 그건 물론 많은 퍼센테이지는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겠죠. 근데 작은 머니로 가지고 할 때는 뭐 안정적으로 뭐 10%씩 받아봐야 어차피 없어도 그만인 돈이기 때문에 좀 하이 리스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액티브하게 요런 마이크로 비전 같은 경우에도 또 하나의 숏 캔디데이트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반대로 숏에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숏은 그렇지만 숏을 하기에는 이미 이렇게 변동성이 큰 마이크로 비전 같은 스탁 같은 경우에는 이 수수료가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래서 좀 하기 힘들다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 숏을 하기 위해서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빌려야 되는 그 금액이 굉장히 비싸진다는 거죠. 그래서 또한 풋옵션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데 결국은 이 볼라틸리티가 높으면은 이것도 비싸진다는 거죠. 그래서 비싸지기 때문에 또 혹은 숏 스퀴즈가 일어났을 때 패망할 수 있다. 그런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풋옵션을 놓게도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다는 게 이 기사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베스트 웨이 가장 좋은 방법은 이미 마이크로 비전이라는 스타가 가지고 있을 때 그렇지만 좀 공매도에도 참여를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이 콜 옵션을 팔아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해치 수단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오히려 빌려주는 쪽에 하자는 거죠. 그래서 수수료가 높을 때 그 수수료를 받으면은 이득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 기사의 마지막 생각이었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마이크로 비전은 제가 좋아하는 라이더 업체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엄청나게 출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월가베트의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 비록 이제 홀로렌즈와 같은 그런 마이크로소프트의 컨트랙과 그리고 뭐 합병의 가능성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이 굉장히 휘발성이 높은 상품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좀 소액으로 노리는 분께는 게임스탑처럼 다음번에 DB 지금은 조금 너무 비싸다고 생각이 되면 언젠가 다시 떨어질 텐데 그때 다음 DB 왔을 때 한번 조금 담궈보는 건 어떤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들었고요. 물론 이런 휘발성 상품은 정말 없어져도 되는 돈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타짜의 한 섹션을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름이 뭐야? 파도요. 그래, 파도. 올라갔으면 내려가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야. 이제 이것들은 다 죽었어. 예림이, 어서 가. 이거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으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재밌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좋은 하루 되세요.